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꾸준히 저축하고 그리고 통장은 여러 개로 분산해라. 이 조언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의원을 그만두고 찻집을 할까 고민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요. 초능력은 적금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형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요. 이제 나이도 먹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고 바로 마음에 들면 너무 좋아하고 또 별로이면 별로이고 호불호가 아주 뚜렷하게 가려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많은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지르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후회한 적도 많고 그렇지만 또 그런 어떤 지르고 좋아하고 호기심 많은 것 때문에 즐거웠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삶을 통해서 볼 때 즉흥적이고 좀 충동적인 제가 꼭 참고 오랫동안 해온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한의학이에요. 이 한의학 때문에 또 한의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긴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의사가 된 지는 한 25년 된 것 같고 우리 이 자하연 한의원을 한 지가 19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한의학은 제 생존과 저의 가족의 어떤 생계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 못 둔 것도 많지만 사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한의원을 그만두고 찻집을 할까 고민했던 적도 있고요. 또 그때 이제 그거 고민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한의원을 이제 남한테 잠깐 맡겨두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면서 순간순간 어디 섬이나 제주도나 이런 쪽으로 좀 가가지고 찻집이든 뭐든 딴 걸 해볼까 한 고민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이 한의학은 지속적으로 제가 하게 되었고 계속 관심을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사명처럼도 여겨지고 한의사라는 것에 대한 보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은 지금 제가 오랫동안 한 것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가족인데요. 당연한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가정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아이들도 이제 성인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또 가족만큼 든든하고 또 편안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차예요, 차.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요. 제가 한 35, 6 이때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한 15년이 벌써 된 거예요. 사실 이 찻잔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차에 빠져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것처럼 차를 끊으려고 노력한 적도 되게 많은데요. 어느 순간 그 차라는 취미에 관심을 갖고 정성과 시간을 들이다 보니 차가 저한테 조금 더 특별하고 소중한 취미가 되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환자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제가 힘들거나 지칠 때 차 한 잔으로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살짝 충전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차는 저에게 하나의 취미이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무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제가 꾸준히 지금 2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요. 저도 했다가 마른 것도 많아요. 자전거 타기도 자전거를 사놓고 한 10년 동안
10번도 못하고 이렇게 버린 적도 있고요. 또 검도장도 한 1년 다니다가 말았고요. 탁구장도 몇 달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공부든 뭐 재테크든 취미든 제가 집중해서 몇 달 혹은 1년까지 열심히 해본 적은 있지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까 그 몇 달 한 것이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문득 적금이나 재테크 이런 것을 할 때 주는 조언들이 있잖아요. 그 조언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꾸준히 저축하고 그리고 통장은 여러 개로 분산해라. 이 조언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데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두 분의 환자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큰 전자회사에 다니는 40 초반에 최연소 차장을 다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공대를 나오고 또 졸업하자마자 전자회사에 들어가서 계속 일만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힘드실 때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뵌 건 과장님 때였는데 그 과장님 때 걱정이 이분은 100% 차장님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차장 다음에 이제 부장님 되시고 그리고 부장님 다음에 임원은 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임원이 못 되는 경우가 생기면 모든 것을 10여 년 동안 그 회사에다가 몸담아 왔는데 그 이후를 생각하니까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동시에 비슷한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 그분보다 한 4살이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분이 차장님일 때 이분은 이제 과장님이셨고 결혼도 해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었었거든요. 조금 진급은 늦지만 이분을 진료할 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돈을 벌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족도 있고 하니까 기댈 때가 많은 거고, 다시 말하면 옵션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은데 그 첫 번째 여성 환자분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제한적인 거예요. 회사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측지 못한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 너무나 힘든 게 보였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한의학 하나만 그리고 우리 자연 하나만 보고 계속 정진을 했으면 더 훌륭한 석학이 되고 모르겠어요. 어디 하버드나 뭐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족도 챙기고 또 차라는 취미도 있고 하니까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진료실에 있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회사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하나만 파고 있는 사람보다 취미라도 하나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프라모델을 갖고 뭐 조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취미가 하나 있으신 분들은 치료할 때 너무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조금 더 시간을 쓰시고 그쪽을 더 재밌게 가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취미가 없이 한 길로만 올곧이 이렇게 높게 가시는 분들은 조금 삶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취미들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취미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옆에서 취미를 갖고 있고 취미에 빠진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탁구에 빠졌든지 아니면 등산, 자전거, 낚시, 조금 더 하면 골프, 테니스, 축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다 뭐 이렇게 하나 멋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취미거든요. 그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았고 또 정성을 쏟았고 또 여러 가지 친밀한 그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그 탁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 탁구를 통해서 인생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또 윤활유처럼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60까지 일하고 뭐 한 10년, 15년 쉬면서 여행 다니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20, 30년이 더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40 중반 이때부터는 최소한 내 삶에 윤활유가 되고 뭔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취미나 이런 것을 하나씩 가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꾸는 방법은 우리가 선 보는 거랑 똑같아요. 선 한번 봐가지고 미팅 한번 해서 두 분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소개팅을 10번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100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처럼 처음에는 시간 너무 들이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다가 잘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고 또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뭔가 하나 제가 차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가 맞으면 그것을 오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취미 하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재테크도 조금 해서 모아가는 것이고 공부나 뭐 영어 공부나 이런 것들도 하나 축을 두고 세월을 쌓아가면 내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일은 이만큼 가 있고 또 인간관계도 이만큼 가 있고 영어 공부도 또 이만큼 발전하고 같이 여러 개가 그 포트폴리오가 돼서 함께 가면 훗날에 적금 타듯이 여러 개의 통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취미나 공부가 많을수록 삶에 여유가 생기고 윤택함이 생겨서 스트레스는 덜하게 되고 재미는 더 많아지면서 안에 병을 이겨내는 힘과 또 면역력 같은 것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요. 초능력은 적금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오랜 기간 동안 쌓아서 이룬 결과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하나이든 둘이든 셋이든 지금부터 조금씩 한 걸음씩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두둑해진 통장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던가 또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내게 열어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취미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이 없으시고 내 삶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장 밖으로 나가셔서 걷기부터 해보세요. 걷기도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될 수 있고요. 걸어가는 길에서 좋은 커피집을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큰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유튜브에서 또 새롭고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